신용환 교수님, 이 윤석열 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정책을 총괄했던 분입니다. 최근 이분이 이제 명태균과 강혜경 씨 이걸 보면서 확인을 해줬어요. 아무튼 그 지금 창원지검에서 오늘 참고인 조사를 받고 올라오고 있는데 KTX 중이라 합니다. 한번 전화가 연결이 되는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소위 화랑 그 강남에 있는 그 비밀 선거 사무소죠. 사실 선거법 위반이고 그렇죠. 이건 당선 무효형에 해당됩니다. 사실 국회의원들 이게 걸리면요 무조건 당선 무효입니다. 이런 걸 수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못하게 해야 그럼 대통령 무효지 이거. 지금 이재명 후보 허위 사실 이거다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선거법 위반으로 사실. 그러니까요. 한번 연결이 됩니까? 연결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창원지검에 오늘 뭐 아침부터 몇 시간 조사 받았습니까? 한 4시간, 5시간 조금 안 되게 조사받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지금 조사 고맙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주로 핵심이? 창원지검에서 근본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명태균식 여론조사, 조작 이런 거 관련된 게 가장 기본적이고요. 네. 그것과 연결되는 내용들, 주변적인 것들, 그때 당시에 이제 캠프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었는지 네. 그런 내용들이 주된 거였고, 당시 이제 캠프 내에 어떤 갈등 관계, 역학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주변적인 질문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 그 부부의 공천 개입 또 거기에 어찌됐건 무료로 뭐 10몇 회에 관한 뭐 80몇 번? 그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에 대한 정치항법 위반 이런 것도 조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질문이 있지만 이제 제가 그 부분은 몇 개를 어디까지 그 제공받았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아는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제가 이렇게 특별히 답드릴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이준석을 상대로 한 그런 조사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표가 그 대표를 할 때, 그러니까 후보 진영과의 갈등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뭐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그 부분에 어떤 특별하게 어떤 그 조사 방향이 특정인을 향하고 있거나 뭐 이런 느낌은 특별하게는 없었고요. 객관적으로 하여튼 전체를 이렇게 체크를 하고 조사를 하려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조사 내용 그렇게 하고 일단 오시면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나눠야 되는데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그 후보를 캠프 시절에 옆에서 직접 보면서 이 양반이 실제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뭐 수틀리면 순전히 들어가 욕을 일상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자세가 안 돼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편한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회의는 사석은 아니잖아요. 회의는 공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참석하는 회의도 공석이죠. 뭐 술자리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제 정말 가까운 분들한테는 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형이라고 불렀을 때 큰 문제점이 있죠. 그 형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에게 이제 힘이 팍 실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서는 이런 행태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거꾸로 어떤 감정의 이제 기복 같은 게 좀 있으시죠. 그 전화를 받거나 했을 때 굉장히 어떤 심각한 사안들이 있을 때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원탁 회의실에서 하다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언성이 높아지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나왔을 때 그게 주체가 안 되고 이제 회의 진행이 사실상 쉽지가 않죠. 그 뒤에. 주로 이제 반말을 많이 쓰죠, 반말을. 그거는 뭐 평상시 대부분의 경우에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다 반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욕은 뭐 그 욕에서 이제 특정 단어를 좀 쓰는 게 있습니다. 어떤 단어? 우리 일반인들도 많이 쓰는 그 쌍시옷의 쌍기역들은 그게 있습니다. 정말 걱정인데 이 한동수 대검감찰부장님의 쓴 책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그 연수원 동기, 사법연수 23기 동기잖아요. 이 두 분이 직접 검찰총장 시절에 뭐 입에 담지 못한 욕을 퍼부어댔다라는 이야기를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까이서 이제 느낀 느낌은 공적인 마인드 이런 게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아무리 편한 분들이라도 공적으로 있을 때 예를 들어 사석에서 형이라고 하는 분도 공적에서는 일부러라도
제3자들을 의식해서라도 이제 공식 직함으로 부른다거나 하면서 공공성 어떤 외적으로도 형평성 이런 것들을 맞추어서 가야 전체적인 일을 도모할 때 누구 한 사람한테 쏠리거나 왜곡되는 현상이 없을 것인데 그 특정인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께서는 동네 형 동생 관계로 만났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어떤 최고 지도자 대한민국을 경영할 그런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동네 불황아들도 아니고 정말 그 가장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우리 신용환 교수님은 예. 아주 뭐 엘리트로서 그 박근혜 정부 때 장관급에 해당하는 청년 뭐 특별위원회 위원장 놓으셨고 또 이번에 정책도 총괄하셨는데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이제 정권이 막 들어설라 그러는데 인수위까지 하시고 사표를 내고 뭐 입각도 안 하고 나와 버리셨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결정적 계기가 뭡니까? 한번 설명을 했습니까? 우리 시청자들한테? 제가 이제 그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하면서 나름 박수받고 이랬다고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저는 이제 탄핵과도 관련 없는 청년 취업 창업 일자리 위주로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면서 속절없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무너지는 걸 이제 한복판에서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모든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입에 사탕 발림 같은 것들만 하고 직언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이런 때는 정말 목을 내놓고라도 직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콘크리트 지지율 뭐 20% 뭐 이런 거 믿다가 갑자기 5%로 떨어지면서 손도 써보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명예가 실추되고 그 트라우마로 제가 몇 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신 교수님. 신 교수님 대통령을 턱 밑에서 보면서 똑같은 오히려 그보다 더 심한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는 좀 누가 건의를 해서 직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서로 그런 대화를 하고 회의를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런 건의를 해야 될 타이밍에 그 누구도 건의를 하지 못하고 딴짓을 하는 뭐 이런 경우들을 이제 계속 목도를 하고 또 거꾸로 그런 어떤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을 때 왜 뭐 잘못됐어? 라는 식의 이제 반응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를 보면서 이건 틀림없이 굉장히 위험하겠구나. 지금 집권하기 전에 이 정도인데 집권을 해서 갔을 때에는 굉장히 속절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삼선 의원 지내신 분, 재선 의원 지내신 분 찾아뵙고 소주 한 잔씩 하면서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의 트라우마나 제가 본 것을 일반화할 필요는 없는 거고 남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어서 떠났는데 최근에 그 재선 의원 지내신 분께서 저에게 격려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가 그때 갑자기 떠난다고 할 때 나도 정말 네가 이해가 안 됐다. 그 좋은 먹이 좋은 알곡이 눈앞에 있는데 열매가 눈앞에 있는데 네가 떠난다는 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네가 그때 우려했던 것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훨씬 큰 폭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정말 우리가 다 수치스럽다. 참담하다. 이런 말씀에 격려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 우리 박관천 경장님이 좀 질문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관천입니다. 예. 그런 분위기에서 목에 칼이 돌아도 옳은 말 하시면은 제 케이스 보셨죠? 잘 봤고 저처럼 그 이렇게 당시에도 뭐 같이 저희 같은 기관에 일을 해서 잘 알죠. 저처럼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말씀 도중에 그 좋은 고기를 놔두고 왜 그냥 나왔나 그래도 그런 누가 말씀하셨다 그러셨죠? 예, 그거 안에 열어보면 독이 들어있는 고기입니다. 잘 안 드시는 게 다행이고요. 제가 수사 방향 때문에 한 두세 가지만 여쭐게요. 혹시 오늘 그 창원지검 특별수사팀에 조사하면서 이 한국미래연구소에서 명태균 씨가 한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그 당시 캠프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보고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를 하던가요? 아주
뉴스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셨고 보니까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을 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 결과가 네네. 결국 그 당시에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김건희 여사라든가 이런 분한테 보고된 경로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던가요? 그런 것도 이제 기본적인 질문에 아주 세세하게 물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를 하거나 뭐 보거나 하지는 못해서 그 부분은 저는 객관적인 자료와 제가 경험한 것 그대로만 일단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나중에 혹시 이렇게 안 물어보시던가요? 직접 보신 건 아니죠? 이렇게 직접 그 여론조사 결과를 예. 당시 윤석열 후보나 이쪽에 직접 보고하는 걸 보신 건 아니고 그 직접 보고하시는 업무가 우리 신 교수님 업무는 아니죠? 이런 거 안 물어보시던가요? 뭐 그렇게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는 안 물어보고 아마 제 이제 업무 영역 범위를 정확히 알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물은 것처럼 이렇게 묻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뉘앙스는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보고 체계라든지 보고하는 어떤 체계에서 책임자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있어도 예를 들어 제가 그걸 못 받죠 하는 것들은 아마 이미 저는 정책 책임자라서 아마 저한테는 그런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눈에 띄는 대목 중에 하나가 갈등이 내부에 뭐 캠프 내 여러 조직의 뭐 서로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질문하셨다고 그러셨죠? 네네, 당시에 이제 내부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 수사 결과 보고서 방향을 대충 잡은 것 같네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옛날에 그런 나쁜 짓거리를 많이 했습니다. 특수수사하면서요. 저는 하여튼 굉장히 세세하게 많이 스터디가 돼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조심해서 올라오시고 나중에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길어져서 KTX를 놓쳐서 방송에 출연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